여러분, 예, 북토크 시간입니다. 북토크 지난번에 제가 사람 풍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두 선생님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그 두 분의 지지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홀로 북토크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북토크 북토크를 하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구정이죠, 구정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시골인데 제법 명절 분위기가 나요. 제법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 뭐 이렇게 가래떡도 직접 이렇게 방앗간에서 뽑아서 이웃끼리 나누기도 하고요. 예, 예. 저는 주로 이제 받아 먹는 스타일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받아 먹는데 이 집 저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서 시골이니까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북토크는 제가 제목을 북토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북토크가 주로 저자들이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토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들이 자신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토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북토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제목을 북 어게인. 요즘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싱어게인 있잖아요. 싱어게인. 예, 그것처럼 북 어게인. 예, 과거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북 어게인이라는 그때 읽었던 책 지금도 의미가 같을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들,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의미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북 어게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을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나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고 가야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오늘 북 어게인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토크에서 서영실 선생님이 새들은 뭐 저마다 뭐 이렇게 날개를 뭐 하면서 운다. 예, 그것도 김연경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네네. 근데 김연경 작가의 책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경험 플러스 이론을 토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들도 저마다 뭐 이렇게 날개짓하며 운다. 이 제목이 제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김연경 작가의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북 어게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읽었던 그 책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린 소녀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교육 중에서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종종 이제 가족상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살까지 전 진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20살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물론 그 이제 춥고 배고프고 생리적인 측면, 욕구 이런 것도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예술에 의한 그 이후에 안전의 욕구, 뭐 아니면은 뭐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굉장히 혼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 20살 이전에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그리고 외로움과 소외감,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서러움과 수치심, 나와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부끄러웠었죠. 그죠? 그리고 절망감, 꿈과 희망이 거의 없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어린 시절,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었냐. 제가 그러니까 북토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제가 그 시절에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오빠들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상처를 입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추스리려고 누가 누구를 보살필 여유조차도 없었겠죠.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리고 약했던 저를 보살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어린 시절에 힘들어해도 울어도 화를 내도 투정을 부려도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요. 그것이 아무런 나를 좀 달래달라고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해도 누구도 듣지도 않아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암울한 아동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견디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방법이 여기 보면은 글 쓰는 거였었어요. 일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근데 가난했던 그 집에 책이 있겠어요? 제가 아마 읽은 책은 누가 버린 거. 그리고 이런 책도 있었어요. 오빠들이 이제 위에 2명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약간 이제 삐딱했었거든요. 그래서 삐딱한 오빠들이 읽는 책들이 뭐가 있겠어요? 음담한 아주 그냥 요즘 보게 되면은 아주 저질 책들 이런 거죠. 그런 책들, 만화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저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슬플 때 어떤 식으로든지 만화책과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이 편지는 요즘 이 편지 때문에 이제 여고생들이 군인 장병에게 편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의무적으로 쓰잖아요. 제가 이제 월남에 있는 국군 장병에게 편지를 쓰면은 항상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은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와 펜팔이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아마 그것도 그렇게 답장을 한 그 군인 아저씨도 이렇게 저처럼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주 어린 소녀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걸로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제가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제가 했던 방법이 글을 쓰거나, 이게 그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교수가 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로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교수가 되면서, 이게 교수가 되고, 제가 책을 쓰고 이러면서 책을 읽는 것을 한 10여 년 전서부터 약간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욕구가 결핍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는 이런 방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글 쓰는 것도 막 힘든 상황에서는 제가 글을 좀 써요. 근데 일상적인 글을 이렇게 쓰지 않은, 어떤 목적이 없는 한, 목표가 없으면 글을 쓰지 않는.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방법을 한동안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2주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2주, 3주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이 방법들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처 방법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다라 그래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힘겨움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게 떠올랐어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일기도 저녁 때 간단하게 적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책 읽는 거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이 책 읽는 것은 과거에는 많이 읽었다,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읽어봐야 되지 않았냐, 이런 그러니까 혹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 읽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가 진짜 이렇게 이사하고 이러면서 책을 많이 버렸거든요.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었던 거, 그 시절에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책들은 제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보는 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편지 쓰기와 관련돼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손글씨로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나 교수님에게 그 편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 편지 쓰기가 새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욕구가 결핍된 시기에 편지를 썼던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어줄, 힘이 되어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주로 썼는데, 지금은 제가 힘이 되어줄 사람에게 대상이 바뀐 거일 뿐이겠죠, 그죠? 그래야지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손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는 이메일이나 혹은 이제 그 카톡에 주시면은 제가 편지 쓰기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혹여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편지 쓰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견디었습니다. 그렇지만 견딘 거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2, 3주 동안 아프고 나니까 그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북 어게인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게 틱 나탄이라는 스님의, 얼마 전 열반하셨어요. 틱 나탄 스님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틱 나탄 스님에게 빠져가지고 한동안, 그때가 이제 2000년대서부터 2023년까지 틱 나탄 스님이 쓴 책 중에서 번역된 거는 모두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그리고 화, 그리고 이제 틱나탄의 평화로움. 요게 이제 그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가까운 거실에서 가까운 곳에 꽂혀 있는 것이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유시화 시인이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 책을 읽으면 좋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틱나탄의 평화로움을 읽고 그 다음에 화라는 책을 읽으면은 훨씬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소개해드린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 3파트, 훨씬 더 많지만은 오늘 소개는 한 3부분에 대해서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책에 대해서 틱나탄 스님도 열반하셨고 그래서 틱나탄의 평화로움에 대해 평화로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2년에 제가 구입해서 읽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틱나탄의 평화로움에 대한 책을 딱 보니까 2002년에 제가 구입해서 읽었더라고요. 2002년에 그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나는 어떤 상황이었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근데 2002년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으로 인하여 아주 그냥 뜨거웠던 그런 해였었죠.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는 환호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저에게 있어서 2002년은 꿈 상실의 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유는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였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박사학위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꿈을 포기한 해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대학 교수라는 그 꿈을 포기하면서 25년 동안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사표를 던졌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상실하고 그리고 줄 끊긴 영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 읽은 책이 바로 틱나탄 스님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로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왜 이렇게 그 시기에 2002년도, 2020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왜 이렇게 틱나탄 스님의 책에 몰두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게 꿈이 이루어지고 말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했을 때 느껴지는 지옥 같은 그런 어떠한 마음, 지옥 같은 그 마음들로부터 내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다, 혹은 그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2020년이 지난 거죠, 지금요. 20년이 지난 2022년 1월서부터 2022년은 어떠한가? 1월 초서부터 극심한 우울의 덫속에 갇혀 지냈죠, 그죠?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속에서 내가 다시 북 어게인이라는
그 과제를 내 스스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전히 2022년도에 느껴야 했던 불안과 그런 혼돈까지는 아니지만 심리 정서적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변한 게 있지만은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변화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2022년, 2002년 공통점이 있네요. 물론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2002년에 2022년, 20년 뒤에 내 모습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2002년에 혼돈스러워하는 나에게 2022년에 내가 혹은 2002년에 내가 2022년에 나에게 참 멋있다, 너 대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2022년에 2022년에 내가 2002년에 나에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너는 그냥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었던 시기,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틱나탄의 물론 이제 아까 세 개의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세 개의 책들이 공통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평화로움의 책 중에서 제가 세 파트를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책을 처음에 딱 펼쳐보면은 이런 호흡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냐? 마음에는 평화.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다시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으로 내셔도 되는데 들이쉬고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하면서 입 양가의 근육을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그러면서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이제 명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틱나탄 스님은 명상을 어디 조용한 곳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명상을 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명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특히 어떨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인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나 도래하지 않는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내가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그런 생각의 올가미 속에 들어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그리고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 감각적으로 보는 거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걸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틱나탄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걷기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계속 숨을 들이쉬고 평화, 마음에는 평화,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이 문장이 길더라고요. 들이쉬면서 평화, 내쉬면서 미소. 그럼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그 생각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들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방법을 2002년에도 그랬다. 2002년에도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힘들 때마다 했거든요. 근데 편안하면 이걸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2002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습관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언제? 걸을 때, 산책을 할 때 이 부분을 습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 평화로움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 제가 책에서 나온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나는 나의 분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부드러움을 갖고 비폭력적으로 다룬다. 분노가 곧 나임으로 마치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보살피듯 나의 분노를 보살핀다. 내 자신이 분노이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곧 그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욕망을 싸우고 파괴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래요. 분노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곧 스스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를 내면은 밑에 내가 이제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런 것을 느끼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이 문장이 굉장히 제가 와닿았어요. 와닿았어요. 이제 북어게인을 하는데 사실은 20분에서 25분 정도 하려는데 이렇게 근데 좀 길어지긴 하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북토크 혹은 북어게인 우리가 만나서 한다라고 하면은 한 시간, 2시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거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 분노가 화가 났을 때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죠.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네요. 네. 자, 두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가 있네요.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많은 사념들과, 여기서 사념들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많은 사념들과 느낌들이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때로는 간단한 만트라나 짧은 시를 외우는 것도 그 사념들과 느낌들을 지켜보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의 문장에 자신을 집중하면 그 순간 그 문장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삶은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떠도는 대로, 꽃이 피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만트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만트라가 이제 인도 같아요. 근데 만트라가 뭐냐 하면 격언, 명언, 뭐 이런 짧은 문장, 좋은 문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집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시를 한번 외우는 거. 그래서 신앙송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 그 발라드 노래 가사 중에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여백이라고 정동원이 부르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그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뭐 이런 그 문장을 좀 외워보고 어떠한 그 상황일 때 그 평상시에도 그걸 외워보는 거.
그게 이제 그 내 쓸데없는 생각들과 느낌을 지켜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 문장 자체가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외워야 될 게 삶은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떠도는 대로, 꽃이 피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다. 저는 요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 주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머니의 삶과 죽음이 단지 개념 속의 일임을 안다. 단지 어머니의 삶과 죽음은 개념뿐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그 너머에 존재한다. 이 얘기는 어머니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존재함과 어머니가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을 구별될 수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2002년에는 이 책 속에 동일한 개념, 동일한 문장인데 이 책 속에 이 문장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20년이 지난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나와 지금 존재하지 않은 어머니와는 언제나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북어게인 북토크를 듣는 여러분도 이 문장이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 속에서는 다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료를 만들고 오늘 연탄이하고 산책을 하면서 산책 명상이죠. 걷기 명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이렇게 마음속 편지를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몇 줄의 그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평화로움이라는 책 속에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요 밑에 보면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외로움과 우울증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때 외로움과 우울증이 생긴다네. 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나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때 분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이럴 때 How to Walking 걷기 명상. 이것도 명상법이라는 틱나탄 스님의 책이 있는데 걸을 때는 걷기만 하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아까 호흡 명상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임원성 교수님 임권이고요. 저 앞에 가는 얘가 연탄입니다. 예. 걸었는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는데 진짜 걷기 명상을 하기는 혼자 걷는 게 사람과 함께 걷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걷기 명상을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걷기 명상을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물론 저에게 편지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 두 번째 북어게인 북토크는 틱나탄 스님의 평화로움이란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일주일 단위로 탑재한 거 우리가 깨기로 했거든요. 제가 또다시 소개드리고 싶을 때 또 내일이라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